안녕하세요. YBN 분당 대표 강사 닥터에게 이영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30일 정기 토익 대비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요. 파트 5 16문제, 그리고 파트 6 한 세트죠. 그러니까 4문제, 총 20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요, 저희 분당 탑토익 공식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가셔서 미리 다운받으셔서 풀어보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같이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 5 1번 문제입니다. ABCD 보기 먼저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에는 똑같고 뒤에만 살짝 다르네요. 이런 것들은 품사의 자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품사의 자리 문제에서 기본은 동사를 먼저 찾아라. 자, 그럼 문장에서 동사 누구요? 여기 있습니다. have pp, has received가 동사고 우리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빈칸에 뚫려 있는데 목적어 자리는 명사가 정답. 근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하나 눈에 딱 보이네요. 바로 이 numerous라고 하는 단어예요. 얘는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many하고 좀 비슷해요. 수많은 뭐 이런 뜻인데 뒤에요. 복수명사밖에 못 들어가요. 수많은 뭐 하고 여기 s가 꼭 붙어야 돼. 자, 그럼 복수명사를 찾는 거고 복수명사는 D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집어넣는 문제였는데 앞에 수량 표현을 힌트로 삼아서 복수명사를 집어넣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numerous처럼 뒤에 이렇게 가산 복수 꼭 s가 붙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들은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뭐 기본적인 것들은 많이 알고 있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numerous 같은 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 수많은 오늘 꼭 외워두시고 뒤에 무조건 복수. 자, 그리고 several 요거는 이제 몇몇 개 이런 뜻인데 얘도 뒤에 무조건 s가 붙어요. 복수. 그리고 various 얘도 다양한 이런 뜻이죠. 뒤에 복수 형태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수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수량 표현들 이제 모르는 거 있으시면 꼭 암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뭐 보기 비슷한데 네, 2번 문제는 보자마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네요. 바로 please예요. 우리가 please로 시작하는 문장은 명령문이라고 부르죠. 명령문은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고요. 동사 원형으로 바로 시작을 합니다. 동사 원형 골라볼게요. 정답은 D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명령문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쉽기는 한데 사실 명령문에서는요. 앞에 있는 please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생략이 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문장 맨 앞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어 자리 혹시 명사가 정답 아닌가?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빈칸 뒤에 쭉 봤는데 동사가 없어. 영어 문장에서 동사가 없는 문장은 없어요. 그럼 빈칸이 동사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주어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동사 원형 해서 명령문이군 이라는 것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명령문은요. please가 있는 경우 그리고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주어가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 컨설트에 뜻을 조금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해석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복습하는 거니까 조금 뜻을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컨설트가 자동사로 쓰여서 이렇게 전치사가 붙으면 누구와 또는 뭐에 관해서 상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겠죠. 우리 컨설트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뜻이 뭐 상의하다 이런 뜻이니까. 근데 얘는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바로 취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람 목적어 취하게 되면 뭐 consult the doctor 의사 선생님과 뭐 논의하다, 상의하다 이렇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목적어가 매뉴얼이에요. 설명서란 뜻이죠. 설명서하고 상담해라. 이거는 너무너무 이상해요. 그러면은 설명서를 뭐 하란 얘기예요? 참고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컨설트가 사물 목적어고 함께 쓰이게 되면 그때는 그것을 참고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뜻으로 출제가 되면 굉장히 오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사람이랑 같이 쓰였어. 그때는 상의하는 거. 사물하고 같이 쓰였어. 그때는 참고하는 거. 이 두 가지 뜻으로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다음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ABCD 보기 보겠습니다. 얘는 각기 다른 명사들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명사 어휘 문제가 되겠죠. 근데 빈칸의 위치를 싹 봤더니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예요. 우리가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를 고르는 건데 목적어하고 동사는 항상 연결성을 같이 따져주셔야만 합니다. 너무 단어 하나하나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동사, will, meet, 얘하고 어울리는 걸 골라주셔야 돼요. 자, meet의 뜻이 뭐죠? 만나다? 노노노. 자, 이런 meet가요. 자동사로 쓰이면 만나다가 맞아요.
허나 이렇게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요. 만족시키다, 뭐 충족시키다 이제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뭐를 만족시킬 건데요? 필요, 요건을 만족시키다, 뭐 충족시키다 이렇게 해서 정답 바로 C번으로 가셔야 돼요. 얘네들은요. 늘 항상 붙어 다니는 표현입니다. 항상 힌트를 캐치해서 정답이랑 연결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 5에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트가 같이 달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수요를 충족시키다, 니즈를 충족시키다, 아니면 뭐 마감 기한을 맞추다 이렇게도 쓰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만나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타동사일 때의 뜻,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목적어까지 기억을 해두십시오.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얘가 만약에 Part 7의 동의어 문제로 출제가 됐다. 그러면 동의어로 쓰일 수 있는 거,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거 satisfy라든가 fulfil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세 개를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3번 우리 명사 어휘 문제 풀어봤고요. 자, 또 4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우리 4번 문제는 각기 다른 형용사가 쭉 들어가 있었네요. 얘는 이제 형용사 어휘 문제였어요. 빈칸을 딱 봤더니만 얘는 요렇게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자기가 꾸며주는 명사하고 어울리는 형용사를 골라주셔야 되겠죠. 자, breakfast는 뭔데요? 아침이요. 그럼 A번부터 넣어볼게요. 무료 아침을 제공한다. 너무 괜찮은데요? A번이에요, 정답. 우리가 complimentary는요, free. 무료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료 아침을 제공한다. B번도 넣어볼게요. 책임감이 있는 아침. 아침이 어떻게 책임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건 안 되고. C번. 교환되어진 아침? 이상해요. D번. 뭔가 확보되어진 아침? 노노노. 무료 아침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A번. 너무 다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빈칸 앞뒤 보시고 가장 어울리는 단어 고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complimentary라고 하는 것은 무료의 이런 뜻으로 써. 뭐 무료 아침, 무료 음료수, 뭐 무료 책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고 free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뜻. 자, 두 번째 뜻은 칭찬하는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파생이 된 명사는 complimen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compliment는 칭찬이라고 하는데 얘를 제가 딱 지금 설명을 하는 이유는요. 얘가요. 가사명사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앞에 어가 필요해요. 아니면 뒤에 s가 붙는다거나. 우리 가사명사는 단수일 때 앞에 어가 붙고 복수일 때 뒤에 s가 붙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얘 가사명사로 자주 나오는 명사니까 우리 compliment 칭찬을 꼭 기억을 해두실게요. 네, 좋습니다. 5번 문제 갈게요. 자, 5번은 보기를 한번 보세요. 동사가 있고 동사가 아닌 게 있어요. 동사랑 동사가 아닌 게 보기에 섞여 있을 때는 일단 빈칸이 동사 자리니 아니니 이거를 먼저 보셔야죠. 자, 쭉 보니까 일단 접속사 보이고 한 문장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면 동사가 2개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양쪽으로 동사가 2개가 있어요. 그럼 빈칸에 더 이상의 동사는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동사는 이미 충분한 거죠. 자, 얘 동사인데요. 달라. D번도 동사인데요. 달라. 그럼 동사가 아닌 거는 B 아니면 C가 되겠죠. 자, 얘 주어예요. 얘 동사예요. 그럼 중간에 낑겨 있는 거 괄호로 묶어주세요. 자, 얘는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주어 동사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건 괄호로 묶으세요. 얘가 하는 역할은 뒤에서 이렇게 주어를 후치 수식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자, B하고 C, ing 붙어 있거나 뭐 이렇게 ed가 붙어 있는 걸 이제 분사라고 하는데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 에어포트, 공항을 사용하는 여행객들이에요. 근데 여행객들이요, 스스로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의미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의미가 능동이니까 ing, 정답은 B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근데 요거는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런 구조잖아요. 요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동사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괄호로 묶어주시는 건데 ing가 꾸며줄 때는 이 수식을 받는 명사의 관계가 능동이고 pp가 이렇게 꾸며줄 때는 의미가 수동이에요. 근데 사실 해석하지 않고도 ing하고 pp를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분사가요. 후치 수식을 할 때는 뒤에 목적어 나오면 ing, 목적어 안 나오면 pp가 정답. 자, 지금 빈칸 뒤에 보세요. local airport 명사가 목적어로 떡하니 나와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 ing로 가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최소한 그러니까 해석을 최대한 안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목적어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모르면 해석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하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사의 후치 수식까지 같이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넘버 6, 6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은 보자. 우리 인칭 대명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딱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게 하나가 있네요. 빈칸의 위치가 끝이에요. 문장 맨 끝. 근데 보기에 제기대명사가 있어?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거는 빈칸 앞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니 이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Mr. Lee 주어고요. Continue 동사고요. 투부정사 목적으로 나와 있고요. 투부정사의 목적어 또 나와 있어. 대충 보니까 우리 이 씨가 계속한다. 뭐를요? 뭐 미팅을 진행하는 것을 계속한다. 괜찮네요. 완벽해요. 문장 끝났어요. 그럼 여기 수식어.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수식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입니다. 정답은 D번이죠. 이렇게 셀프로 끝나는 것을 제기대명사라고 하는데 이 제기대명사는 완벽한 문장 뒤에 들어가서 직접 했어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당연히 생략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제기대명사에서 항상 요 수거 엮어서 같이 외워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by oneself 하게 되면 혼자서란 표현의 수거입니다. 나 혼자서 by myself, 너 혼자서 by yourself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고 같은 표현 on my own, 나 혼자서 on your own, 너 혼자서 on his own 하면 그 혼자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 혼자서라는 표현 묶어서 외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넘버 7, 7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각기 다른 동사들이 들어가 있다. 동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사 문제는요. 뒤에 나오는 목적어의 연결성을 따져봐라. 뒤를 보셔야 돼요. 동사 문제는. Photo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신분증이잖아요. 우리 ID. 근데 사진에 붙어있는 신분증이라는 이야기요. 그 신분증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자, 연결시켜 볼게요. 제시해라. 정답은 D번. 프레젠트하고 신분증은요. 완전 배프예요. 신분증을 제시해라. passport. 여권을 제시해라. pass. 통행증을 제시해라. 뭔가 공무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제시해라. 이럴 때 쓰이는 게 바로 프레젠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분증, 여권, 통행증 제시할 때 바로 프레젠트가 되겠고 우리 ABC 오답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notify. 들어보셨죠? 이거 뭔데요? 뭔가를 알리다, 공지하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notify라고 하는 이 동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뒤에 사람 목적어밖에 못 들어가요. notify me, notify him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알린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들어가고 나서 뭐 전치사 of가 들어가기도 하고 대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 바로 뒤에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이게 포인트. 자, 그 다음 B번 볼게요. assign. 얘는 뭐? 배정하다, 할당하다 이런 뜻인데 일을 뭐 누구한테 이렇게 배정하다.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assign이에요. 자, 그리고 C번은 permit. 얘는 허락하다 이런 뜻인데 얘도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얘는 오형식 동사로 출제돼요. 이렇게 목적어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투부정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permit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오형식 동사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각 단어별로 나오는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뜻만 외우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구조를 같이 외우려고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7번은 사실 신분증만 보고도 D번의 프레젠트로 갈 수가 있는 문제였다. 네, 좋습니다. 8번 갈게요. 끝에만 달라요. 비슷하죠? 해석하지 마시고 버라이어티 하나만 봤을 때는 명사예요.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 거 형용사니까 형용사 ly를 뺀 게 형용사예요. 그러면 정답은 A번. 얘가 형용사죠. 근데 얘는요. 그냥 관용적으로 외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부터 wide variety of까지. 이게 뜻이 뭐 다양한 이런 뜻입니다. 사실 wide는 옵션이에요. 없어져도 돼요. variety of. 이게 이제 패턴인데 다양한 이란 뜻으로서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근데 wide가 쏙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이런 식으로 다양함이 조금 더 강조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wide variety of 해도 되고 그냥 wide를 빼고 a variety of 해도 되고 뒤에 복수명사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비슷한 표현. A range of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다양한 뒤에 복수명사 이것도 외워두시고 an array of 다수의 얘도 뒤에 복수명사.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암기를 좀 해두실게요. 네, 좋습니다. 9번 가겠습니다.
다 부사. 이거는 부사 어휘 문제. 지금 딱 봤더니 얘는 얘를 수식해요. 어떻게 디자인이 됐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문장의 구조를 딱 보아하니 뭐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 배터리가 주어예요. should be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배터리? 지금 이게 괄호로 묶여 있는 게 뒤에서 후치 수식이 들어가 있는 건데 뭐 구조고 뭐고를 떠나서 일단 디자인하고 어울리는 거 우리가 골라보자고요. A번부터 넣어볼게요. 상대적으로 디자인이 된 이상한데요. B번 예의 바르게 디자인이 된 이상해요. 자, C번 점점 더 디자인이 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D번 특별히 디자인이 된 정답. 수식하는 거는 수식하는 거하고 어울리는 거 골라주시면 돼요. 디자인이 됐는데 특별히 이걸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진 배터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답은 D번이에요. 자, 특히 이렇게 specifically하고 specially하고 똑같아요. 뭐 특히, 특별히 이런 뜻인데 designed for 대상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를 위해서 디자인이 특별히 되어진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디자인이 되어진 이런 패턴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덩어리로 항상 단어는 통째로 암기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요렇게 패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10번. 비슷해요. 뒤에만 달라요. 품사 자리 문제. 자, 그럼 빈칸 앞에 가서 동사 찾아볼까요? 얘가 동사 되겠습니다. 근데요, 얘는 이제 fall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근데 fall은 뜻이 뭔데요?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올라가, 내려가, 증가해, 감소해, 뭔가 오르락 내리락 이런 동사들은요. 일형식 동사. 일형식은 뭔데요? 주어 동사로 완벽한 문장이 성립이 된다. 완벽한 문장 끝났어요. 그럼 여기는 수식어가 들어가야 돼. 수식어. 수식어에 해당하는 게 누구예요? 부사예요. 정답은 B번 이렇게 되는 거죠. 떨어졌는데요. sharply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일형식 동사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뒤에가 수식어에 해당하는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증감동사라고 해서 뭔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동사들은요. 일형식 동사를 출제가 돼요. 저 뒤에 부사가 들어가고 자주 어울리는 부사들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sharply 급격하게 증가하다, slightly 약간 감소하다, gradually 점차 올라가요, steadily 꾸준하게 향상되다, 뭐 상당히 올라가요, 상당히 내려가요 이런 애들 묶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감동사는 일형식 동사 뒤에 부사가 정답이다. 네, 11번 전치사 어휘 문제 되겠습니다. 전치사 어휘 문제 앞뒤 빠르게 보셔야죠. 근데 지금 보니까 뒤에 뭐가 있습니까?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The next 6 months는 뭔데요? 6개월, 다음 6개월. 6개월 어쩌라고? 6개월 동안이요. A번. 기간 앞에 올 수 있는 게 A번밖에 없어요. B번은요. 뭔가 추가적인 걸 나타내댔어요. 뭐 이외에도 뭐 이럴 때 쓰이는 거니까 좀 이상해. C번은 along은 무엇을 따라서 이런 뜻인데 뭐 선의 개념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along the beach, 해변가를 따라서 산책했다. 뭐 이럴 때 쓰이는 거. about은 뭐뭐에 관하여 주제를 나타내는 전치사니까 안 되고. 그래서 사실 기간 앞에 올 수 있는 전치사는 A번밖에 없다. 근데 over를 위에라는 뜻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over는 기간의 전치사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over 플러스 기간이 되면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6개월 동안. 요 뜻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기간 앞에 올 수 있는 전치사를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했어요. over뿐만 아니고 for도 뒤에 기간 들어가게 되면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의미를 쓰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실게요. in 5 days. in 5 days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 학생들이 5일 안에라고 해서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는요. 공간의 개념이 들어갈 때는 안에라는 뜻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기간이잖아요. 그때는 안에가 아니야. 5일 후에. 5일 후에 뭐뭐 할 것이다. 미래 시제하고 주로 함께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기간에 들어가면 안에가 아니라 후에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within, 이내라는 뜻이죠. 2주 이내,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언제 정답으로 많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제 물건 같은 거 막 구매를 할 때 이 구입한 물건은요, 구입한 날짜로부터 뭐 7일 이내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를 대 쓰는 게 바로 within이에요. 자, 그리고 throughout. 자, 얘도 토익에서 엄청 좋아하는 전치사죠. 우리가 throughout the year 이렇게 되면요, 1년 내내, 그 기간 내내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너무 쉬운 거는 제가 정리를 안 했고요. 이렇게 기간하고 어울리는 조금 어려울 만한 전치사를 위주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요거 모르는 거 체크해서 외워주실게요.
네, 좋습니다. 1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에 동사 없어요. 자, 동사 아닌 C번을 일단 소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A번, B번, D번. 동사 문제네요. 동사 문제 어떻게 푸세요? 동사 문제는요, 무조건 빈칸 뒤를 봐. 빈칸 뒤를 보셔야 돼요. 빈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봐라. 목적어가 있는지를 봐라. 근데 빈칸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는데요. 전치사가 바로 들어가 있죠. 목적어 없을 때는 수동태로 가셔야 돼요. 수동태의 가장 기본은 비동사랑 PP가 같이 있는 게 수동태다. A번부터 볼게요. PP는 있는데 B가 없어. 그럼 능동태야. 달라. B번은 비동사는 있는데 PP가 아니야. ING죠. 그럼 얘도 여러분 능동태 달라. D는요. 비동사도 있고요. PP도 있어요. 정답은 D번. 이렇게 가는 거죠. 너무 쉽네요. 자, 동사 문제는요. 일단 빈칸 뒤를 보세요.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태를 결정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를 쓰시고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 이제 BPP, 수동태를 쓰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뒤를 봤는데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때 앞에 보세요. 앞에 이제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수일치 시켜주셔야죠. 그래서 보통 동사 문제는 앞뒤를 보고 푸는데 뒤에를 먼저 보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시제 문제. 이거 지금 동사 문제는 사실 이렇게 세 개가 중요한 거잖아요. 수일치 중요하고요. 태가 중요하고 또 시제가 중요한데 시제 문제는 나 시제 문제야. 이렇게 티가 나. 예를 들어서 next가 있어요. 미래 시제. yesterday 과거 시제. since 현재 완료 시제. 그런 식으로 시간의 부사가 나온다고요. 그럼 매칭해 주시면 돼요. 그런 문제 유형이 아니라면 이렇게 태하고 수일치를 통해서 풀어라. 특히 태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문법적인 문제네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딱 봤는데 얘가 눈에 보여요. 콤마. 그리고 콤마 뒤를 봤더니 대충 봐도 얘가 동사 같고 얘 주어인 것 같고 뒤에 to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목적어 나와 있는 것 같고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완벽한 문장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콤마를 기준으로 앞에 나와 있는 게 수식어구나. 이거 괄호 묶을 수 있으셔야 돼요. 콤마가 저렇게 중간에 나오면요. 앞뒤에 길게 덩어리의 수식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식어 길어요. 구의 형태의 수식어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요. 분사 구문 문법적인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분사 구문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분사 구문은 종류가 두 개입니다. ing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 있고요. PP, 과거 분사를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ing를 시작하는 분사 구문 후보가 되겠고 PP, 이렇게 A하고 C 두 개가 분사 구문의 형태로 앞부분이 수식어처럼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ing하고 PP는 어떻게 구분해요? 뒤를 보세요. 목적어 나와 있네. ing 정답. 목적어 없네. PP가 정답. 빈칸 뒤에 하고 명사 들어가 있죠. ing로 가셔야죠. 만약에 여기 PP가 들어가려면 빈칸 뒤에 명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를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분사 구문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분사 구문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보통 콤마를 기준으로 앞뒤에 들어가요. 근데 얘를 생략을 해도 완벽한 문장이 남는 것이 바로 분사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의 형태의 수식어인 거죠. 덩어리 구의 형태의 수식어. 그래서 목적어 있으면 ing로 시작하고 목적어 없으면 pp로 시작하고 이게 바로 분사 구문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파트 5,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B, C, D 각기 다른 형용사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형용사 어휘 문제가 되겠네요. 얘는 지금 비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라이센스 이렇게 꾸며주고 있네요. 자, A번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공손한 라이센스 이상해요. B번 사실적인 라이센스 이상해요. C번 숙련된 라이센스 이상한데요. 정답은 D번 유효한 라이센스. 라이센스가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 정답은 D번이에요. 자, 우리가 valid라고 하는 형용사는 유효한이라는 뜻이고 이제 반대로 앞에 in을 딱 붙여서 invalid가 되면 무효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vali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굿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바꿨을 수가 있는데 굿은 좋아요 할 때 그런 굿이 아니고요. 유효한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켓이 is good, 유효한데요. for 3만 3개월 동안 유효한 티켓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valid하고 동의어로 쓰일 수 있는 굿까지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15번.
역시나 어휘 문제. 어휘 문제니까 빈칸 앞뒤를 봤는데 전치사 나와 있습니다. 전치사는 어마어마한 힌트예요. 전치사는 무조건 힌트예요. 전치사는 정말 토익 RC의 전부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of를 보는 순간 연결시킬 수 있는 건 B하고 D겠네요. be indicated of 이게 나오거든요. 무엇을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나타내다. 외워두실게요. 자, 그리고 D는 be unaware of 이것도 of 붙을 수 있지. 그럼 무슨 뜻인데요? 어디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두 개가 over하고 쓰일 수가 있는데 지금 주어를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주어가 나왔다는 건 얘가 정답이죠. 이 사람들이요. 이러이러한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어울리거든요. 사실 B번 같은 경우는 주어가 사물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이런 팩트가 이런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이게 더 어울리거든요. 그 정답은 D번. 불안하신 분들은 최소한으로 해석상으로 그냥 확인 조금만 해보세요. Writer, 작가들이 새로운 기술에 되게 익숙하지가 않다. 말 되잖아요.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be unaware of에서 정답이었는데 여기서 on을 싹 빼서 그냥 aware도 똑같이 of하고 같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거는 aware, 잘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르는 거는 unawar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질문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나는 수거를 be unaware of 이렇게 외웠는데 아니 쌤 빈칸 앞에 비동사가 없어요. 이게 있잖아요. 얘가 비동사하고 똑같은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형식 동사라고 해가지고 비동사, become, remain, seem 이런 게 이형식 동사죠. 사실 이형식 동사끼리는 서로 막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왜 토익에서 그런 표현 있죠. 뭐뭐에 책임이 있다. responsible for. 여기 for 너무 중요해요. be responsible for 뭐뭐 하는 데 책임이 있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외웠거든. be responsible for. 근데 be 대신에 become을 썼어. become responsible for. 괜찮아요. seem responsible for.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거로 외울 때요. 비동사를 붙여서 외우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때 비동사는요. 서로 이형식 동사끼리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너무 비동사에 여러분들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5의 마지막 16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의문사가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얘가 동사인 것 같고 이 앞에 거 주어고 뒤에 거 목적어. 근데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엄청 길어요.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절의 형태가 길게 들어가 있는데 명사 자리에 들어간 절을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명사절을 이끌어줄 수 있는 명사절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예요. 얘는 명사절 접속사 문제네요. 근데요, 이렇게 WH로 시작하는 모든 의문사들은요, 명사절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후보가 될 수가 있기는 한데, 얘는 다행히 힌트가 필요가 없는 문제,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가 없는 문제이긴 하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빈칸 뒤에 구조가 완전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명사절 접속사는 D번밖에 없거든요. 이 A번, B번, C번은 뒤에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해석을 떠나서 문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의문사라고 하면은 자, 보실게요. 이렇게 WH가 붙어 있는 게 의문사인데 보통 이런 애들이 보기에 나오면 관계대명사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관계대명사가 뭔데요? 뒤에서 앞에 있는 이렇게 뭔가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쓰는 게 관계사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꾸며주고 싶어도 꾸며줄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관계사 문제가 아니에요. 의문사, WH로 시작하는 얘네들은요. 두 가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계사로 쓰이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처럼 명사절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보통 의문대명사라든가 의문부사라고 하는 다른 문법적인 용어를 쓰게 되죠. 근데 뭐를 쓰이든지 가나요? 뒤에 나오는 구조가 똑같아요. 얘네들은 관계사로 쓰이나 의문사로 쓰이나 뒤에가 불완전하고 얘네들은 관계사로 쓰이나 의문사로 쓰이나 뒤에가 완전하고 이 구조상의 힌트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지 해석을 안 하고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보다 의문사는 무조건 이렇게 꾸며주는 것만은 아니다.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관계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명사 자리에 들어가서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근데 뒤에 나오는 구조는 똑같다.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파트 6, 우리 파트 5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6 한 세트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파트 6는 가장 기본 요거 먼저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 글의 속성,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파트 6는 빈칸을 4개씩 뚫어놓은 건데 조금 길어서 제가 조금씩 잘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펄 6는요. 요령 피우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해석하시면서 내용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빈칸 채우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럼 볼게요. Dear Miss Jessu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e're pleased. 어머, 우리 기뻐요. 뭐가 기뻐요? You will be working. 당신이 일을 하게 돼서 기뻐요. 누구하고? 우리하고. 어디에서? Purple Financial이라는 회사에서. 이 사람이요. 우리랑 같이 일을 하게 됐대요. 뽑혔나 봐요, 지금. 고용이 된 거죠. We'll need. 우리는 필요합니다. 너가 뭐하게 필요해요? To fill out. 네가 작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 뭐를 작성한대요? 3개의 서류를 작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고 빈칸이 뚫려 있어요. 17번을 봤습니다. 근데 이더가 있고 보스가 있어? 그럼 혹시 짝꿍 찾는 문제? or 있네요. 네, 짝꿍 찾는 문제 맞네요. 이더로 가셔야죠. 이더의 or be. 이렇게 바로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해서 3개의 서류를 작성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또는 bring them. 그들을 갖고 와라. 너하고 함께 언제야? 첫날. 네가 출근하는 첫날에 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You must complete. 요 단어 좀 기억하실게요. 아니, complete를 무조건 완료하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안 돼요. complete 뒤에 뭐 종이 비슷한 거, 뭐 서류라든가 설문지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요. 그거를 작성하다라고 해석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은 작성해야만 합니다. 뭐를?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하나, 둘, 그리고 3개. 다 양식 이름이에요. 요러한 3개의 양식을 작성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 3개의 양식은요. 하고 빈칸 뚫려 있습니다. A, B, C, D 보니까 문법적인 문제 맞는데요. 빈칸 뒤에 지금 목적어 없이 전치사 투가 바로 들어가 있죠. 수동태로 갈게요. 얘예요. 그래서 이 3개의 양식은요. 이 메시지에 attached, 첨부가 되어진 그런 어떤 양식인 거죠. 의미도 수동이고 그 다음 뒤에 목적어도 없으니까 B번으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19번이 이렇게 빈칸에 뚫려 있어요. 자, 19번은 여러분들 문장을 쭉 삽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보실게요. 앞에 어떤 얘기 나왔어요? 3개의 양식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양식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자, A번부터 넣어볼게요. Please fill them out. Fill out. 작성해라. 근데 them이 있네. them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앞에 나와 있는 걸 다시 받아야 돼요. 걔네들을 작성해라. 그럼 걔네들이 누군데요? 혹시 이 3개의 양식인가? 3개의 양식을 작성해라. 어떻게? 완전히 그리고 정확하게 뭐 하기 위해서 너의 어떤 서류가 can be processed. 잘 처리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서류를 완벽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작성해라. 너무 괜찮은데요? A번 정답이에요. 자, B번 더 볼게요. 당신의 employee information form 너무 길어. 어쨌거나 이러한 양식이 has been added 추가되어졌습니다. 당신의 personal file 개인 파일에 이상해. 전혀 앞문장하고 연결성이 없어요. 자, C번 please submit 제출해 주세요. 이러한 양식들을 this form은 너무 좋은데요. 이러한 양식이라는 거 앞에 나오는 3개의 양식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이거 뭐예요? 은퇴죠. 은퇴 날짜 30일 전에 이 양식을 제출하라고요? 얘 지금 막 고용돼가지고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은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안 맞아요. 자, D번. You can find. 당신은 찾을 수 있어요. updated version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직원 핸드북. 여러분들 이 직원 핸드북이 앞에 없는데 이 핸드북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앞에 없어요. 그럼 얘도 당연히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19번의 정답은 A번이 이제 정답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대명사 있잖아요. them이라든가 these form이라든가 뭐 this 핸드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앞에 나와는 그 앞문장이겠죠. 그 명사하고 연결성을 좀 잘 따져보셔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였는데 해석 한번 해볼게요. If you have any problems, 만약에 네가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Assessing the document. 서류에 뭔가 접근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Please let me know. 나한테 알려줘. We'll look forward to 뭐뭐 하는 걸 기대하다. 야, 우리 기대하고 있을게. 뭐를? 우리 회사에서 너의 빈칸의 시작을 얘 지금 막 고용돼가지고 이제 막 출근하는 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보자. 행사, 발표, 방문, 고용, 정답 D번. 그러니까 너의 고용 첫날, 너의 출근 첫날을 look forward to, 기대하고 있을게. 이렇게 돼가지고 정답이 D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저하고 좀 20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사실은 지금 6월 30일까지 약간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몇 개가 틀렸느냐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번 어떤 특강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그거를 보완을 해서 실제 시험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영상 이거 보시는 분들 정말 잘 준비하셔서 모두 다 대박 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우리 6월 30일 토익 데뷔 특강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YBM 분당 탑2엑에서 RC를 맡고 있는 이영경 강사였습니다.